이번 시간은 2017년 9월 23일 두 번째 과목입니다. 두 번째 과목은 인간공학과 시스템 안전공학인데요. 21번입니다. 심장의 박동주기 동안 심근의 정기적 신호를 부착한 전극들로부터 측정하는 것으로 심장이 수축과 확장을 할 때 일어나는 정기적 변동을 기록한 것은 다시 말하면 기록장치 또는 측정장치를 찾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문제 속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심장의 박동 주기예요. 심근의 그 정기적 신호를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뭐요? 심전계가 되겠죠. 심전도계. 그 답이 바로 보였습니다. 뇌는 뭡니까? 바로 머리에 측정하는 거고요. 근전도는 뭐요? 근육을 측정하는 이런 거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그래서 심전도는 말 그대로 심전도를 기록하는 장치로서 입력, 증폭, 기록, 전원부로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걸 가지고 우리는 심전도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감지되는 모든 우발 상황에 대하여 적절한 행동을 취하게 완전히 프로그램에 되어 있으면 인간은 주로 감시와 프로그램 정비주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간기계 체계는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인간기계 체계는요 세 가지 체계가 있습니다. 무슨 체계가 있냐 하면 수동체계입니다. 수동체계는 순수히 사람 자체가 동영원이 되는 거고요. 대표적인 이거죠. 제가 지금 혼자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게 앰프와 그 다음에 사람만 있으면 되는 게 이게 바로 수동체계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화체계가 지금 문제의 답이죠. 모든 것이 자동화되어 있고 인간은 어떻게 오로지 감지라든지 정보 처리 및 의사결정 행동을 모든 기계가 한다 그러는데 어쨌든 인간 자체가 요런 기계 자체는 감지, 정보 처리, 의사결정 행동을 모두 포함한 모든 임무를 수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 완전한 자동체계에 불과한 인간은 주로 뭐예요? 요 말입니다. 감시와 프로그램 정비 유지 등의 기능을. 그럼 우리 인간기계의 기본 기능 네 가지에서도 인간이나 기계는 어떻게 둘 다 감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 자동화 체계가 되는 거고요. 반자동 체계 또는 이걸 가지고 기계화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두 개는 똑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는 당연히 3번, 4번은 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쉽게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요령도 길러야 합니다. 그 다음 23번입니다. 23번은 위험 조정을 필요하는 방법 틀린 것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바로 리스크의 관리 방법 네 가지죠. 리스크의 관리하는 방법은 또는 리스크 조정 기술은 위험을 보류 또는요. 요 말은 보류 또는 보유해도 관계없어요. 두 가지 다 쓰고 있고요. 위험 자체를 감축한다든지 또는 위험 자체를 회피한다든지 위험 확인 이런 것은 우리의 위험 조정 기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위험 조정 기술은 회피와 제거를 가지고 경감, 감축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보유 또는 보류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 위험 증가하는 방법. 그래서 우리가 사실 자동차를 운전한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보험으로 증가하는 방법이죠. 이것이 가지고 보험으로 위험을 조정하는 거하고 위험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도 시험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꼭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중 보험으로 위험을 조정하는 방법을 뭐냐 하는 바로 증가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9월 23일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24번째입니다. 24번은요, 어떤 내용이냐 봤더니 24번은 결함수 분석부입니다. 이 결함수 분석을 가지고 우리는 뭐예요? FTA 기법이죠. FTA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런 거예요. 첫째, FTA 기법은요, 잠재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연역적이자 정량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정성적 평가보다 정량적 평가를 먼저 한다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반드시 정성한 다음에 정량을 하는 거 틀렸어요.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복잡하고 대형화된 시스템 분석에 사용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둘 것은 안전성 평가 6단계 또는 세이프티 어세스먼트 6단계를 꼭 기억합니다. 1단계는 관계자료 정비검토, 2단계는 정성, 그러니까 정성이 2단계고 정량이 몇 단계? 3단계니까 이게 정성적 평가를 먼저 하지 정량적을 우선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전 대책
5단계 재정보에 의한 재평가, 6단계 FT에 의한 재평가. 특히 이 내용은 실기 필답형 시험에도 잘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꼭 기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 4번에서 25번 가보겠습니다. 25번입니다. 25번도 자세히 보면 뭐가 보여? 답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품을 작동하는 성능이 체계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라, 제가 최고라는 말은 없지만 최우선 또는 최고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원칙, 이건 뭐예요? 뭐가 하겠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중요도의 원칙이 바로 최우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이 네 가지가 다 1번부터 4번까지를 가지고 우리는 부품 배치의 4원칙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중요도, 다른 말 중요성 원칙은요, 성능 체계의 기여한 정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부품 배치 4원칙 중에서 중요도의 원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번째입니다. 26번은요, FTA에 사용되는 논리 기호 중 3개 이상의 입력 현상 중 2개가 발생할 경우 출력이 되는, 이거는 뭐예요? 요놈이 하나, 둘, 3개인데 3개 중에 반드시 몇 개가 돼야 돼? 2개가 돼야만이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예요? 반드시 2개가 아니고 1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이 뭐예요? 우리는 조합한다 그러죠. 이거는 우선 안 보더라도 문제 속에 뭐가 다 있다. 답이 다 이랬겠어요. 일단 조합 앤드 게이트가 되겠고요.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림으로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FT 기호를 잘 볼 때요, 요런 걸 알아야 돼요. 요 자체는 뭐예요? 우리 요 자체는 AND에 다 지금 AND니까 AI, AJ, AK니까 야 순서대로 와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우선적 AND 게이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조합 이거죠. 2개의 출력이에요. 어쨌든 3개 이상의 입력 현상 중에 언젠가 2개가 일어나면 출력. 그러니까 AI, AJ가 되든지 JK가 되든지 IK가 되든지 어쨌든 2개의 출력만 일어나.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조합 앤드 게이트. 요거는 베타적 OR 게이트. OR은 뭐예요? 1개만 돼도 되는데 반드시 2개가 돼야 된다는, 그러니까 배신하는 놈이니까 1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일정한 어때요? 어느 정도 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위험 지속 앤드 게이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7번째입니다. 27번째는요. 여기 제가 끝까지 해설을 안 해놔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권 추첨을 할 때요. 복권에 당첨되지 않을 확률과 당첨될 확률이 각각 0.9와 0.1이라면 정보량은 그제 정보량은요. 항상 로그에 10이 아니에요. 로그 2성분에 뭐에 한 개는 0.9니까 로그 0.9분의 1이 되고 한 개는 0.1이니까 0.1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건 누가 해줘요? 계산기가 하는데 실제 지금까지는요. 2013년 9월 28일, 5월 30일, 5월 10일 이거는 다 어디에서 나왔냐 그러면 합해라는 걸 따로따로 했을 때 얼마냐 이게 0.15와 3.32가 다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A가 얼마, B가 이렇게 물었는데 얘는 뭐냐? 정보량을 합하라 그래. 합할 때는 구한 다음에 1 곱하기 2를 하면 돼요. 그럼 1 곱하기 2를 하니까 0.15 곱하기 3.32 하면요. 이게 0.47이 정확하게 안 나와요. 4,9 정도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28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8번. 잠깐만. 28번. 네, 28번이 되겠습니다. 28번. 28번을 보니까 원자력 산업이라고 그래서 답이 보이죠, 벌써. 우리 원자력 산업과 같이 이미 상당한 안전이 확보되어 있는 장소에서 관리, 설계, 생산, 보정 등 요만을 광범위하고요. 고도의 안전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 해석 기법은 뭐라 그랬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존슨이 발명한 거예요. 바로 이게 MORT라는 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1970년 미국의 존슨의 등에 발견됐고요. FT와 같은 논리 기법 관리라든지 설계, 생산, 보정, 광범위하는 게 요사이 어디에요? 바로 우리 요사이 많이 나오는 거 북한에서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물품을 일정한 시간 동안 가동시켜 일정 시간 동안 결함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고장률을 안정시키는 기간을 잘 보면
일정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됐을 때 고장률, 베스트브라 그러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초기 고장, 이걸 가지고 우발 고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라 그래? 마모 고장인데 초기 고장은 점점 감소형이 자꾸 줄어드니까 감소형. 얘는 어떻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일정 기간 동안 가동을 시켜 어떤 제품이 나오면요. 제품을 바로 판매하는 거 아니에요. 약도 임상 실험을 거쳐가듯이 기계도 우리는 많이 100만 시간 또는 1000만 시간 때로는 비행기는 3년 이상 바로 비행을 한 다음에 우리가 사람한테 적용을 하죠. 그런 걸 가지고 우리 뭐요? 물품 일정 시간 동안 가동시켜 결함을 찾아내고 제거하는 고장을 안정시키는 걸 가지고 우리는 필기 때도 수없이 반복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초기 고장이라 이렇게 합니다. 좀 더 이야기하면 불량 제조나 생산 과정, 품질 관리 미비로부터 생기는 고장으로 점검 작업이나 시운전 등으로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고장이며요. 그래서 초기 고장은 결함을 찾아 고장을 안정시키는 기간이에요. 디버깅 기간 또는 실제로 장시간 다음에 움직여보고 그동안에 고장난 걸 제거하는 공정이라가 버닝 기간, 비행기에서는 에이징 기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번 갑니다. 30번은요. 일반적으로 사람의 청력이에요. 청력이 뭐요? 기로 또는 들을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주파수는 우리는 어때요? 통상 기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은 20에서 2만 헤르츠를 가지고 우리는 이걸 가지고 뭐요? 가청 주파수 영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번째입니다. 똑같은 문제요. 가청 주파수의 내에서 사람의 귀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는 얼마냐 하면 20에서 2만 헤르츠를 가지고 우리는 가청 주파수 영역인데 사람이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500에서 3,000 헤르츠 상태가 가장 우리는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32번입니다. 부품 검사 작업자가 한 노트당 5,000개를 검사하여 400개의 부적합품입니다. 검출하였는데 실제 로트당 1,000개의 부적합품이 있었다고 가정할 때 휴먼 에러입니다. HP는 근데 HP는 가오 발생 전체 기회수예요. 전체가 몇 개? 5,000개예요. 5,000개분의 실제 가오의 수는 그러면 로트당 1,000개에서 부적합은 400이니까 실제 어떻게 600이 되겠죠. 하면 0.12가 되겠어. 우리 3-34쪽 제가 합격 날개에 딱 만들어 놓은 것이 그대로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33번입니다.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작동시키기 경로의 집합을 시스템 신뢰도의 측면에서 무엇이라 하는가 이걸 가지고 알아둘 게 있어요. 우리는 컷셋이라 그러면요 반드시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컷셋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여기서 성공적으로 작동시킨 경로의 집합을 시스템 신뢰도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거는 성공일 때를 가지고 우리는 패스셋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기본사상 처음으로 정상상 일어나지 않는 기본사상의 집합이자 고장나지 않도록 사상의 조합을 말하는 것. 성공적으로 작동시킨 경로의 집합을 가지고 우리는 패스셋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번입니다. 실내면의 추천 반사율이 낮은 거에 비해서 높은 것으로 쉽게 말해서 가장 높은 것은 어떻게 하늘이 가장 높아. 그럼 우리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아야 될 것은 뭐다? 바로 천장입니다. 천장이 가장 높아야 될 거고 그 다음에 가장 낮아야 될 것은 바닥이에요. 그럼 여기서 뭐 추첨 낮은 것에서 낮는 바닥을 찾아요. 낮는 것에서 높은 것을 일단 바닥이 1번이 되고 천정이 4번이 돼요. 그렇게 산다면 그 다음에 천정 다음에 뭐냐 그러면 바로 여기서 벽이 되겠습니다. 그 천정 여기 보면 그 애매하게 돼 있어 문제가. 추첨 낮은 것에서부터 높은 수수로 그 낮은 걸 바닥을 찾아요. 그러니까 바닥과 뭐예요? 바로 바닥을 찾고 그 다음에 벽하고 가구는 없어. 벽이 높잖아. 그러니까 1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가구 천장 답은 바로 몇 번? 2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다음 중 추천 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은 내가 천정만으로도 답이 나오고요. 그러면 천정과 바닥의 비는 최소한 3대 1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야 되고 또 때로는 이렇게 물습니다. IS에 의해 가지고 추천 반사율이 알맞게 된 것은 똑같아 이것은. IS는 말이 나와도 똑같다는 걸 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35번입니다. 인간 기계 체계에서요. 시스템 활동의 흐름 과정을 탐지, 분석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그래서 여기서 알아둘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인간 기계 체계에서
시스템 활동의 흐름 과정을 탐지하는 분석 방법이 아닌 것은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알아둘 것은 바로 우리는 가동 분석이라든지 운반 공정 분석, 사무 공정 분석 등은 바로 우리는 인간 체계에서 활동의 흐름을 탐지하는 분석 방법인데요. 신뢰도라는 것은 주어진 운영 조건에서 의도하는 사용 기간 중에 의도한 목적에 불만족이 아니고 만족시키게 작동할 확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을 탐지하는 것 말 그대로 이거는 순수히 신뢰도는 신뢰도 평가 지수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요, 우리 이때 기사와 산업기사에 동시에 출제되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3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반사율에 대한 거예요. 반사율이 80% 종이에 인쇄된 글자의 반사율이 20%라면 대비는 몇 %냐면 이 대비는요, 바로 반사율 분의 반사율 빼기 글자 인쇄된 반사율이죠. 그렇게 하니까 75% 쉽게 우리는 이 문제는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동일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37번째입니다. 광원. 강원이란 뭐요? 빛이 발하는 지점이죠. 강원으로부터 직사이광 처리 방법이 틀린 것은 우리 직사이광이니까요. 바로 빛이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직사이광을 줄이기 위한 처리 방법 틀린 것은 했는데 가리개라든지 차양을 사용하면 돼요. 빛이 오니까 가리개라든지 우리 커튼이라고 하죠. 차양을 사용하면 되죠. 둘째, 강원을 시선에서 멀리 시켜줘. 여기보다 더 멀리 가면 어떻게? 당연히 우리 희광이 내 눈에 덜 부시게 되겠죠. 강원의 희도를 요거 잘 보세요. 강원의 희도를 줄이고 수를 늘리는 방법도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희광원 주위를 밝게 하여 강도비를 줄인다. 이거는 희광원 주위를 밝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어둡게 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희광원 주위를 밝게 하면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강도비를 높일 게 아니고 여기는 어떻게 해? 희도비를 줄여야 되죠. 줄였어요. 여기는 4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약간 희광원 주위를 밝게 했을 때는 강도비를 높일 게 아니고 희도비를 줄여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요. 우리 해설가 동일하게 묻는 내용에 동일하게 맞춰서 해설을 했습니다. 2016년 5월 8일 날 또 출제되었던 내용입니다. 38번입니다. 페일세이프예요. 페일세이프는 인간이나 기계나 가오나 동작상의 실패가 있더라도 2중 또는 3중 장으로 통제 장치를 가해서 사고가 발생시키지 않는 기능적인 구조를 말하죠. 그래서 페일세이프는요, 중복 기준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있으면 두 개를 만들어 가지고 얘가 위에서 누지르면 얘가 꺾여져도 어떻게 버틸 수 있는 걸 중복 구조로 상하 경합권 아래 위로 설치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작업도 상하 작업은 하면 안 되죠. 답은 2번입니다. 교대 구조입니다. 이거 똑같이 1번, 2번 했으면 한 개가 꺾여지면 얘가 살아. 이런 거 중복 구조가 거의 비슷하게 하는 거고 다경로 하중 구조 모든 것을 이렇게 동일한 방법을 쓰는 게 페일세이프인데 이건 다경로 하중 구조, 분할 구조, 하중 경감 구조, 교대 구조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39번 되겠습니다. 39번은 인체 계측자를 응용하여 제품을 설계하고자 할 때 제품과 적용 기준은 틀린 것은 건데 공부입니다. 우리 지금 저도 이제 이 펜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일종의 공부죠. 공부는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평균치 설계 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입문입니다. 출입문은요, 최대 집단치 설계 기준. 왜 출입문은 작으면 낮거나 하면 어떻게 또는 몸집 이런 거 넓이나 높이가 다 모두 크게 하는 거예요. 최대 집단치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들어가게. 안내 데스크입니다. 이것은 평균치 설계 기준을 하고요. 선반 높이입니다. 선반이 이렇게 물건을 올리는 선반이에요. 이것은 최대가 아니고 이거는 어떻게 최소로 해야 돼요. 최소 집단치로 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리고 최소 집단치는 관련 인체 측정 변수 분포의 하위 백분위 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로 1, 5, 10%를 사용하고 있고요. 선반 높이 또는 조종장치의 거리레 또는 버스와 전철의 손잡이 등에 왜냐하면 높은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낮은 사람의 최소 집단치가 되겠습니다. 40번째인데요.
이거는 우리 2과목 인간공학 시스템 마지막 문제가 되겠습니다. 40번째 보면 조정장치에 촉각적이에요. 촉각은 뭐예요? 손이에요, 손. 촉각적 암호를 위하여 고려하는 특성이 아닌 것이 촉각적 암호는 사실 우리 장애인, 눈 없는 분들을 위한 거, 눈이 없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분들을 위한 거죠. 이거는 어떤 형상이라든지 또는 크기라든지 표면 촉감인데 무게가요. 무겁다, 가볍다는 촉감으로 알 수가 없어요. 물론 뭐 스펀지 같은 거나 이거는 이제 경련이라 그지 무게로 안 하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장치 또는 조정장치 촉각적 암호의 특성은 형상을 구별한다든지 표면 촉감을 사용한다든지 크기를 구별하는 이런 세 가지의 암호와 특성이 있는 것이 바로 촉각 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과목을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강은 세 번째 과목이 이제 전문 안전입니다. 시공입니다. 그 다음에 시공, 재료, 건설 안전 기술은 거의 동일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과목에도요,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하여 계속해서 함께 하겠습니다.